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질하는 여자입니다. 벌써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겨울왕국2. 스토리도 노래도 모두 좋지만 겨울왕국2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래픽의 발전입니다. 2.5초짜리 장면을 렌더링하는데 13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이 사진을 보면 납득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인 애니메이터 윤나라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사진입니다. 그냥 비전문가가 봐도 눈 빠질 것 같죠? 목 근육과 쇄골의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애니메이터들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노래 부르는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을 위해 뮤지컬 보컬 코치 하시는 분께 수업도 들을 정도였다고 하니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이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팅뿐만 아니라 손과 얼굴에 붙은 솜털은 물론 약간 덩어리진 느낌이 강했던 1편 머리카락에 비해 정말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듯한 말 그대로 진짜 같은 그래픽을 보여주는데요. 엘사 의상의 크리스탈 표현은 솔직히 디자이너들이 기술자들한테 사과 500번 해야 된다 이거. 인정? 1편에서 조금 어색했던 엘사 얼음 마법의 퀄리티도 이렇게 6년 새에 엄청난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디즈니는 어떻게 이런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디즈니 그래픽의 발전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디즈니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은 2005년도에 나온 치킨 리틀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레카가 2001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늦은 출발이죠. 하지만 그만큼 첫 작품에서부터 꽤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최근에 나온 주토피아에 비하면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긴 하지만 동물들의 피부 질감이나 털들의 디테일을 꽤 살리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이죠. 털의 질감뿐만 아니라 이런 전기 이펙트, 흩날리는 풀, 동시에 디즈니 특유의 애니메이팅을 잘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CRT 모니터를 쓸 적에 이 정도 퀄리티를 냈다는 건 참 대단하죠. 치킨 리틀은 나름 흥행 평타를 치고 추진력을 얻어 발리언트, 로빈슨 가족에 이어 볼트라는 작품을 내놓게 됩니다. 2008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치킨 리틀과는 3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벌써 보이시나요? 이 디테일의 차이. 같은 고양이일지라도 장모종과 단모종의 질감 차이를 확실히 두고 사람보다 힘든 사족보행 동물들의 애니메이팅도 이질감 없이 훌륭히 해냈죠. 풀의 표현을 봐도 이렇게 보면 확연히 다르죠? 비둘기도 잘 보시면 빛을 받는 방향에 따라서 반사되는 색과 모양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3D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를 수직 상승시켜 놓은 작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라푼젤입니다. 그 전에 애니메이션도 퀄리티는 나름 좋았지만 그래픽에 이렇다 할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푼젤은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의 표현이 어마어마하죠. 다소 칙칙한 도시를 배경으로 했던 기존 애니와는 달리 따뜻한 느낌을 내는 꽃, 풀, 나무, 파충류, 드레스, 벽화 등 특유의 질감이 돋보이는 오브젝트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영상미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적절한 음악 구성으로 현재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틀을 만들어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의 표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동물들이 주를 이루었기에 사람에게서 디테일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라푼젤에서는 사람의 홍채, 입술, 눈썹, 손과 손톱, 주름, 수염 등 세심하게 디테일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죠. 라푼젤의 총 제작 기간은 6년이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애니메이션 풍을 만들어내기 위해 장 오노레 프라고나스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라푼젤의 스틸컷들을 보면 실사라기보단 그림에 더 가까운 그래픽 풍을 볼 수 있습니다. 라푼젤의 핵심인 머리카락의 표현을 위해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켈리 워드는 머리카락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재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 라푼젤의 머리카락 표현을 위해 그렇게 긴 시간 노력했다고 하니 퀄리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약 27,000개 정도 되는 이 스파게티면을 렌더링해 가닥수는 약 10만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팅에 실패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재밌죠? 이렇게 6년 동안 라푼젤의 제작비만 약 2,6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아직도 역대 장편 영화 중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영화에 손꼽힙니다. 겨울왕국의 그래픽을 포함한 비하인드는 오른쪽 위 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그래픽 퀄리티가 월등히 돋보였던 주토피아. 이건 정말 말할 필요도 없죠. 이쯤에서 기술력 다시 봅시다. 이게 고작 11년 만에 이루어낸 기술 발전이라니 대단하죠?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표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물들의 털을 표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디테일한 털의 표현을 위해 기린에게만 900만 개의 털을 붙였고 작은 쥐에게조차 한 마리에 40만 개에 달하는 털이 표현됐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닉과 주디에겐 200만 개의 털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직접 아프리카로 날아가 18개월 동안 동물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렇게 사실적인 동물들의 표현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진짜 동물들의 털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죠. 이번 겨울왕국 2편의 그래픽은 아마 이 작품의 힘을 많이 빌어왔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른 애니메이션들과 동일하게 제작진들은 여러 태평양 섬들을 방문하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장 5년 동안이요. 그것도 모자라 방문했던 여러 섬들의 사람들을 디즈니로 초대해 자문을 구하고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아나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피오나라는 사모아인의 머리카락을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직접 디즈니에 방문해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려보기도 하고 물에 적셔보기도 하면서 제작진분들이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작업되는 과정을 설명하자면 민머리나 고정된 머리카락으로 시작해 움직임을 주고 그 움직임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라푼젤 때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어디 갔는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바로 퀵실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쯤 되면 뭐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다고 놀랄 일은 아니죠? 바람과 물에도 반응하고 격렬한 움직임에 특화된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라푼젤 때는 머리카락이 길지만 땅 위에서 움직여주는 장면이 많았다면 모아나는 수시로 젖고 흩날리고 엉키는 모션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모아나에서 가장 중요한 물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물의 움직임 값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낸 뒤 부력 알고리즘을 개발해 배의 높이가 자동으로 바다에 맞춰 변하는 방식을 개발하기도 하고 당연히 바다 전체를 계속 시뮬레이션할 순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주변에 생기는 파도나 물의 흐름, 거품 등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 또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테카를 표현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테카의 존재 자체로도 주변 사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참 까다로웠다고 하는데요. 테카는 한 번의 렌더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의 효과를 입히고 입혀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효과 애니메이터가 연기와 불길을 작업하면 다른 애니메이터가 그 효과를 입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효과를 보며 작업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바로바로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가 더 필요한지 캐치할 수 있어서 더 빠른 작업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한 영화를 만들려고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건지 정말 기술력에 감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활용 정점을 찍은 작품, 바로 겨울왕국 2. 아마 이 파도치는 장면은 모아나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완성된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되고요. 겨울왕국 2에서 모바일 시뮬레이터 비스트가 도입돼서 안나의 곱슬머리부터 바람에 흩날리는 크리스토프의 머리카락까지 실사처럼 구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겨울왕국 2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노크를 표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물에 있을 때는 물속에 물을 표현한다는 게 참 생각만 해도 어렵죠? 제작진은 노크가 등장할 때 어두운 배경을 활용해서 희미한 반짝거림과 갈기와 꼬리에 물이 흐르는 효과를 주어 입체감을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VOD로 부가 영상이 공개되면 더 자세하게 비하인드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까지 디즈니의 3D 그래픽 발전 과정 지켜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비하인드를 넘어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맘처럼 잘 안 돼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